이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앞으로 전원은 되게 많아요. 보세요. 신재생의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얘는 직류, 얘는 교류. 그럼 직류도 필요하고 교류도 필요하고. 집으로 왔을 때는 어차피 교류를 직류로 거의 다 바꾸고, 교류를 교류로 쓰는 거는 교류 모터를 쓰는 냉장고, 세탁기, 드라이. 그런데 걔네들도 자세히 생각해보면 DC 모터로 될 것도 같고. 그러면 DC를 받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은 태양광을 딱 받잖아요. 태양광을 딱 해. 그러면 얘를 전선 속로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DC를 AC로 바꿔서 송전해서 다시 집으로 오면 다시 우리는 AC, DC에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송전선로 로스, AC, DC 로스, AC, DC 컨버터 로스가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이 짓을 왜 하냐는 거지, 이 짓을. 그냥 DC로 쭉 보내면 안 돼? 그러면 송전 로스는 있겠지만 요거하고 요거는 해결하잖아. 안 그래도 신재생 에너지 전기 비싼데 연료전지도 그렇고. 그죠? 이런 고민이 하는 거죠. 이게 앞으로 바뀌는 거라니까. 바뀌는 거라니까요. 이 종목을 얘기해야 좋아하나? 바뀌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재생이라는 게 간헐적 발전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간헐적 발전. 풍력은 바람이 필요하고, 태양광은 당연히 태양이 필요하고. 근데 바람이 안 불거나 태양이 안 뜨면 얘를 저장해야 되는데, 요번에 영국처럼 몇 개월 동안 바람이 불다가 몇 개월 동안 바람이 안 불어버리면 이거를 어떻게 저장할 거냐. 근데 저장하려면은 ESS 어떻게 해야 되죠? 직류로 저장해야 돼. 직류로. 연료전지? 직류지. 직류를 넣어서 직류로 빠지는 거 아닌가?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또 뭐 교류를 직류로 컴퓨팅할 수 있나? 어쨌든 나오는 거는 직류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신경 안 썼던 직류 전원이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이게 문제가 생긴다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어떻게 되냐? 큰일 났어요. 자, 봐요. 이거 저번에도 설명드렸는데, 이제 기저발전에 원자력 돌고 석탄 돌고 LNG 돌고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것만 있을 때는 상관없어. 왜?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수요를 예측하는 거는 시간과 날씨. 요거로 이제 수요를 예측해서 미리 그 전날에 하고, 모자라는 건 급전지시 내려서 뭐 가스가 돌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스는 어떻게 됐죠? 가스는 효율 높은 가스 LNG가 1번부터 뭐 20번까지 있다고 했을 때 전기가 많이 필요하면 20번도 돌고, 전기가 덜 필요하면 1번만 돌고, 이러면서 이제 S&P가 왔다 갔다, 전력 가격이 왔다 갔다 하고, LNG는 기본적으로 유가 그리고 가스 가격에 연동하니까 이 전력 가격 S&P는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천연가스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이런 구조인데, 이때는 편한데 지금 신재생이 여기 이만큼인데 이놈이 간헐적이란 말이에요. 이만큼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컨트롤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안 돼. 굉장히 복잡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전송 로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수도권이 아마 35%인가 전력 수요가, 그런데 실제 생산은 13%인가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갖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송 로스도 많고, 이게 좀 여러 가지가 애매해요. 컨트롤 하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교류 직류 애매하고 전기가 남냐 모자라냐 막 복잡해요. 야, 이 지금 야, 해 떴니? 뭐 비 오니? 바람 부니? 이거에 따라 다 다르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수요만 체크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공급 변동성이 너무 크단 말이죠. 전력이 남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가상발전을 한다는 얘기죠. 가상발전이 뭐냐면 이걸 다 연결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요게 이제 업체들이 나와요. LS 일렉트릭, 전선, SK가스, LNG, 두산퓨어셀, 연료전지, 태양산업. 요새 얘네들 뭐 많이 하네요. 현대자동차, 그리드, 파워 투 그리드. 좀 이따 말씀드리고, 부생수소. 뭐 이렇게 업체들이 왜 들어왔는지 알겠죠. 가상발전소를 해서 자기들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가상발전소 좀 이따 설명하고, 이제 이 기사인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다는 게 아니라 6명이 하시는 스타트업인데 굉장히 막 신문에 날 정도로 된다는 거죠. 공개 데이터를 활용해서 건설 예정인 것까지 다 돌려가지고 발전량을 예측하겠다. 뭐 이러는 겁니다. 날씨에 따라서 변하는 간헐적 발전을 다 컨트롤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나와서 어떻게 뭘 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가상발전은 기본적으로 분산 전원이 돼야 되고, 그게 어떤 작은 단위를 갖다가 일단 컨트롤하고 그 작은 단위들이 모여서 큰 단위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이라고 가정해보고, 서울에 이제 뭐 일부 태양광, 일부 풍력, 일부 태양광 이렇게 있고, 뭐 집단 에너지도 좀 있고, 집단 에너지, 뭐 발전소도 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막 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요도 이제 여기 뭐 병원, 학교, 빌딩, 공장 다 있는데, 쉽게 이렇게 생각해봐요. 평상시엔 잘 돌아갔는데 얘네들이 휴가야. 근데 그날 해도 엄청 뜨고 바람도 엄청 불었어. 전기가 남아. 그러면 이 전기를 어떻게 저장할 거냐? 그러면 파워 투 가스로 할 거냐? 파워 투 히트, 열로 할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기를 버리면 안 되니까 빨리 다른 걸로 쓰자. 그래서 파워 투 가스는 뭐 손쉽게 생각하면 뭐 수전에 해서 수소를 만드는 거고, 파워 투 히트는 열이 많이 필요하니까 열로 바꾸는 거고, 혹은 수력 발전소를 역으로 돌리는 것도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댐이 이렇게 있는데 물을 이렇게 내려와서 수력 발전하는 건데, 이 물을 다시 펌프로 이렇게 올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 그러니까 버려지는 전기는 영원이니까 그거를 뭐든지 써놓으면 이득이잖아요. 근데 그 변동성은 수요 쪽에서도 공급 쪽에서도 과거보다 더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비하이클 투 그리드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야, 전기차가 엄청 많아. 그러면은 야, 일단 전기 받아. 반값에 줄게. 대신에 너희들은 전기 모자랄 때 연결해서 우리한테 좀 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손쉽게 생각하면. 네. 그러니까 남을 때 전기를 확 저장해 주면 좀 이렇게 베네핏을 주는 거죠. 이걸. 어렵나? 어렵나? 그러니까 이제 전기가 수요단도 문제고 공급단도 문제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컨트롤해서 전기를 잘 아껴야 된다는 거고, 여기에 교류 직류까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사람이 알아서 뭐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날씨 보고 요일 보고 뭐 날짜 보고 해서 수요만 예측해서 공급을 결정하면 됐는데, 지금은 간헐적 발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그래서 가상 발전까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파워를 열로 바꾸거나 파워를 가스로 바꾸거나. 근데 이제 지금은 대부분이 지금 우리가 주안점을 두는 거는 파워 투 가스죠. 근데 이게 현대차는 지금
비하이클 투 그리드를 많이 얘기하고 있죠. 왜냐면 이렇게 수소차도 딱 차면 붙여가지고 전기를 해주고 뭐 이런 거죠. 전력이 이제 여러 개지 남으면, 그러니까 풍력이 됐건 태양광이 됐건 혹은 전력계통에서 남으면 수전에 해서 뭐 가스 쓰고 다시 연료전지하고 뭐 이런다는 거죠. 네, 이런 거고, 거기 수소는 또 뭐 부생하고 뭐 여러 군데 온 거하고 다 남아가지고 하겠다. 네, 이게 뭐 네, 연료전지가 거의 주고 나머지는 좀 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발전소들이 많은데 그걸 갖다가 잘 통제해야 되고, 그걸 잘 저장해야 되고, 그러니까 수요도 예측하고 발전도 예측하고 전력 가격도 예측하고 또 남는 거 저장도 해야 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부분들을 컨트롤하는 거에 버추얼 파워 플랜인가? 이게 뭐지? VPP가? 가상 전력 뭐지?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 VPP입니다. 아, 요새 머리가 나빠져서.